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공공기관이 어떤 곳이 있나를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해와 준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 생기지 않으셨나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하셨을 거야. 그러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바로 그런 분들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는 흔히 그 공공기관이라는 표현 대신 공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보다 포괄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은 국가에서 세운 모든 기관들을 다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을 그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공기업, 공단, 뭐 각 연구기관,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파출소, 주민센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공공기관이다. 공기업이 이렇게 돼 있죠.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밑에 보시면 공단이라는 곳이 있고, 우리가 무슨 공단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포괄해서 공공기관이다. 그래서 채용박람회 같은 거 보면 공기업 채용박람회라고 하지 않고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가보면 공기업, 공단,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들을 다 만나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채용을 하는 공공기관들도 다 보면 이렇게 특성이 다 각각 다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공공기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돼 있고요. 공기업도 보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시장형, 준시장형.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도 보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공공기관. 개수로 보면 기타 공공기관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공기업 먼저 볼게요. 공기업은 어떤 곳이냐면요. 수입이 있어야 돼. 원래 공공기관 하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공기업만큼은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사기업하고 똑같죠. 그 중에서 자기 스스로 번 돈 가지고 공공기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 곳을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총 수입액 중에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벌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 밑에 보니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런 곳이 있죠. 또 어떤 곳이 있죠?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있어요. 근데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공사는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수익 극대화를 노려야 돼요.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주주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러니까 막 수익 극대화를 하라고 주주총회 때 난리가 나죠. 지금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한동안 주가가 6만 원까지 가다 지금 거의 2만 원대예요. 6만 원대에 산 사람들은 지금 속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형 공기업은 사기업하고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있고요. 목표 주어지고요. 목표 달성하기 위한 위 압박들 꽤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은 사람을 뽑을 때 사기업과 똑같은 역량을 원하죠. 도전정신, 기업가 마인드, 창의성.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장형 공기업을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때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느냐, 뭐 창업이라든가 어느 조직의 리더를 했느냐, 뭐 이런 나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 그런 사람이라면 시장형 공기업이랑 잘 맞을 겁니다. 그리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어떤 곳이냐면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그 공기업인데 시장형 그 공기업처럼 많은 돈을 벌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절한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이야말로 우리가 공공기관의 저는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적정한 정도의 스트레스와 적정한 정도의 안정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싶다. 그런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준시장형 공기업이 딱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도전과 적절한 뭐 어떤 안정적인 이런 학교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다 그러면 준시장형 공기업 이게 바로 그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 공기업은 하나의 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한전 같은 경우는 한번 뽑을 때 보통 1000명 이상을 뽑죠. 그래서 대규모의 공채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적부 판정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 세지가 않아요. 문턱이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국전력공사의 사례를 보면 토목이나 뭐 송배전 이런 직무, 이공계 직무인 경우는 거기에는 좀 서류 전형 문턱이 좀 높긴 합니다만 나머지는 다 거의 적부 판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 거의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펙이나 이런 측면에서 준비된 게 많이 없는 것 같다, 직무 경험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공기업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준정부 기관을 볼게요. 준정부 기관은 이건 뭐냐면 돈을 버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금관리형은 어떤 곳이냐면 국가가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큰 기금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죠?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 같은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입니다. 그리고 위탁집행형은 어떤 곳이냐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또 추진해야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나 사업들이 있죠. 그걸 관리하는 기업이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준정부 기관은 서류 전형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탈락자들이 많이 나와요. 준정부 기관은 필기시험을 20배수, 15배수에서 한 20배수, 많게는 30배수만 필기시험을 보게 합니다. 적부 판정하는 곳은 거의 100%, 100배수 필기시험을 보게 하는데 준정부 기관은 보통 15배수에서 20배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서류 단계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왜 준정부 기관은 서류에서 이렇게 많이 탈락을 시키느냐? 블라인드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전문성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이만큼을 걷어서 이만큼을 나눠주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불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저거 고갈되는 거 아니냐, 이만큼 걷어서 이만큼 나눠주니까.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투자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죠. 이자뿐만 아니라 그런 걸로 해서 불리고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재원들이 마련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전문가, 금융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사무행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전문성들이 혹은 이런 쪽에서 직무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전형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위탁 집행형의 대표적인 기업이 또 어디가 있냐면 건강보험 공단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험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전문성이라고 하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공단 같은 경우는 간호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죠. 그분들이야말로 병원에서 전문성을 쌓으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금관리형이나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에 지원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전문성이 있는가? 혹은 관련된 곳에서 직무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걸 고민을 하셔야 되고, 특히 준정부 기관은 전공시험이 꽤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NCS 직업기초 능력 이외에도 전공 공부를 할 시간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기타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는 뭐냐면 가장 최근 자료인데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개수가 나와 있죠. 작년도 공기업이 시장형 공기업이 16개, 준시장형이 20개 이렇게 해서 36개, 그리고 준정부 기관이 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82개. 변화가 있었죠. 19년에 비해서 작년에 2개가 늘었어요.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 1개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올해도 새해가 지금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자료를 아마 또 발표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공기업도 대규모 공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준정부 기관도 상당히 규모들이 다 크죠. 그래서 여기도 대규모 공채가 있고 나머지 기타 공공기관 209곳에서 소규모의 채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공기관은 또 빠진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 405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405개 역시 특성별로 중앙공공기관처럼 똑같은 특성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까지 말씀드리면서 또 이번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